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산 민심. 뭐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의힘이 압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돌아가고, 그 실패로 돌아가도 뭐 그게 보통의 실패였습니까? 예측을 완전 빗나가서 정말 황당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찌 보면 일정 부분 기대를 했을 텐데 그 기대가 빗나가도 너무나 빗나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한번 그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로 여전히 그렇잖아도 부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당히 낮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총선에서 아문을 들이오고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이 된 이후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이송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닥터 헬기를 이용했는데 이 헬기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누가 했느냐, 이런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남고, 부산시 의사회를 비롯해서 뭐 심지어는 광주광역시 의사회까지 의료계 전체가 이 특권의식 뭐 이런 데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점점 더 번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진원지인 부산이 과연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자, 그 민주당은요 12월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부산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올해 이제 첫 행보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는데 거기서 피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보름 정도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2번 부산을 방문한 거죠. 그만큼 부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서울대병원 이송 문제로 한 번에 다 털어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SBS가 이제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 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뭐 이런 신당들이 출연한 전과 후 이걸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때 보면 신당에 대한 기대가 꽤 높습니다. 그 얘기는 곧 국민의힘에도 불만, 민주당에도 불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당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꽤 높다. 심지어 뭐 이준석 신당은 16%까지 간다. 왜냐면 국민의힘이 뭐 한 36%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이 된다. 민주당은 뭐 한 26%쯤 되는데 그러면 뭐 신당도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죠. 신당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크게 부산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하는 이 찰나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그 여론을 민주당 쪽으로 끌어오려고 무던 애를 썼고,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재명 피습 이렇게 딱 있으니까 어게인 2016.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정부 때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하는 거를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무슨 소리냐, 동남권 신공항 그거 만들자. 그 논란이 지금까지 와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그게 확정이 됐던 거죠. 그만큼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뭐 경제성 뭐 이런 거 떠나서 일단 가덕도에 영남권의 신공항, 국제공항을 하나 그럴듯하게 만들자.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뭐 이런 그 지역 여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여하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바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때문에 부산 지역 민심이 술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부산이 18석이었는데 이 중에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정도 차지한 적이 있었죠. 여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총선이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피습 사태가 벌어졌다.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피습 사태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하고, 그리고 부산대병원 못 믿겠다. 나 서울대병원으로 갈래. 이렇게 돼서 서울대병원으로 무리하게 간.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서울로 도망갔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을 버렸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공격을 할 텐데, 자, 그거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갔다. 자, 오늘이 8일이죠. 내일 모레부터 1박 2일간 현장 비대위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 회의를 하는 거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부산을 방문하는 게 아니고 1박 2일 방문을 한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1박 2일 지방에서 머무는 것도 처음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산에 흔들리는 민심, 그것도 또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들끓고 있는 이 민심을 국민의힘으로 끌어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서울로 갔지만 한동훈은 부산으로 간다. 이런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기획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번득이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얼마나 많이 대비가 됩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이미지 중복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지만, 그리고 아직도 여론이 본격적으로 반전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건데,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에 아마 제대로 나타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계속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알 테니까, 직접 동의를 했으니까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 없이 그냥 서울대병원에서 사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벌써 퇴원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요새 종합병원들 입원 그렇게 오래 시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거기 있죠? 저는 이것도 특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냥 나 입원 더 하고 있을래? 이런다고 보통 사람들 서울대병원과 같은 이 대형 병원에 입원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벌써 나가라고 그럽니다. 웬만한 건. 왜냐하면 병실이 항상 부족하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다 회복을 했을 텐데, 그런데도 여전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부산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거의 아마 당분간 못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공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치고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잘 기획된 그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건 현재까지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와서 거쳐갔던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 뒤를 아마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가 10일부터 그대로 따라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쌓아놨을 가능성이 있는 그 실적을 하나하나 공략해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 부산에 보름 사이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름 사이에 뭔가 거기서 지지세를 이끌어 보겠다고 한 거를 이번에 서울대병원 이송 문제로 인해서 다 털었고 오히려 마이너스화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가 가서 국민의힘의 득점으로 지금 가져올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잘 기획된, 굳이 거기 가서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할 것도 없이 국민의힘은
부산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부산 유권자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줘도 부산을 버리고 간 이재명 대표와 대비돼서 훌륭한 총선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